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애플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지금 뭐 투자 결정을 새로 했다기보다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과거부터 투자했던 이 모멘텀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양자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주라도 사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평생을 후회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잠시 안내 말씀드린다면은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제 스윙반에 대한 이 수익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말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최근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뭐 2%, 2%, 뭐 4%, 9%, 16%, 뭐 이러니까 제가 사실상 뭐 수익반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굳이 수익률이 최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CPCSM이라는 종목도 40% 정도 수익을 달성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 매매 내역 정리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회원들한테 이제 다시 또 공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윙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최근에 문의하셨던 분들 이거 뒤에 뭐 내가 스윙 나도 뭐 1, 2주 뭐 2, 3주에 뭐 이런 20%뭐 30%뭐 40% 수익 이런 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분들은 뒤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이 이 양자 컴퓨터 오랜만에 또 아키 퀀텀도 플러스 마무리를 해주고 뭐 실스크 자 뭐 실스크라든지 아이온큐 전체적으로 전체 양자 컴퓨터 섹터들이 강한 상승 사실 뭐 과거 2, 30%에 대한 상승에 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강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양자 컴퓨터의 상승이 나오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진짜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시대가 오는 제가 하반기 26년도까지는 최소한 양자 컴퓨터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이제는 상용화 시대가 머지 않았음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실상 양자 컴퓨터의 반등은 이제 지난밤에 양자 컴퓨터의 반등은 일단은 저는 D-Wave 퀀텀이 주도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실질적으로 이 수익률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작아요. 수익률은 제일 작기 때문에 D-Wave 퀀텀이 무슨 양자 컴퓨터 상승을 주도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다른 그 어떤 양자 컴퓨터 차트와 다르게 고점대를 갱신하고 다시 한번 뭐 했다? 고점대를 갱신하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으로서 양자 컴퓨터 패턴 섹터에서 가장 크게 올라왔던 건 D-Wave 퀀텀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지켜줘야 될 15달러대를 지켜내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상방 흐름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다른 반도체 섹터들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저가형 스모키 종목들 같은 경우도 10% 내지 20%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D-Wave 퀀텀 차트 자체가 이 흐름을 잡아내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뭐 그렇다고 해서 D-Wave 퀀텀이 아무런 이슈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D-Wave 퀀텀이 뭐하고 있다? 이 급등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분석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D-Wave 퀀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D-Wave 퀀텀의 반등이 말 그대로 양자 컴퓨터 섹터들을 주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Wave 퀀텀이 왜 상승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은 D-Wave 퀀텀이 뭐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이런 ETF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투자자의 관심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TF의 핵심 요소 사실은 이 D-Wave 퀀텀뿐만 아니라
IonQ라든지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다양한 이 섹터들이 몇 개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관리 자산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디웨이브 퀀텀의 이 뭐 관리하는 자산이 20억 달러 넘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ETF에 들어온 이런 자금 유입 아니면은 뭐 자금의 상승 이런 것들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거고 다만 이 디웨이브 퀀텀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ETF에서 이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 ETF에 속해 있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골고루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자산 가치 상승, 즉 그 ETF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게 누구다? 디웨이브 퀀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의 ETF의 자산 가치 증대만 본다 하더라도 현재 양자 컴퓨터를 주도하고 있던 건 디웨이브 퀀텀이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다? 이미 현금 두각도 양자 컴퓨터 고유한 어닐링 기반 시스템을 통한 현금을 가지고서 이 8억 1,900만 달러의 강력한 현금 포지션을 통해서 이 두각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 디웨이브 퀀텀이 이 애널리스트의 이런 보고에 따르면은 여기도 나오자면 뭐라고 해요? 양자 컴퓨터 영역 내에서 리더십 변화와 전략적 이익의 약속에 의해 주도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디웨이브 퀀텀의 기업의 뭐 CEO라든지 미래가치 이런 것들에 봤을 때는 이 이익의 약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 주식을 비교할 때 뭐 주당 수익률, 미래에 기대되는 뭐 컨센서스를 보면서 주당 수익률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탄력이 지금 지속될 수 있는 이런 현금 창출 능력이라는 현금 보유 능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디웨이브 퀀텀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아쉬운 게 뭐라고 해요? 재정적 역풍에 가려져 있다. 이거는 사실 모든 양자 컴퓨터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이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와 상용화되지 못함에 의해서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의한 약속된 미래 이익 가치는 너무 크지만 재정적인 분야, 여기 이 역풍을 맞으면서 이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다. 거래자들에게는 양자 혁신의 변동성이 큰 흐름을 헤쳐나가기 위해 급속한 기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런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급격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를 하라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다시피 결국에는 급속한 기술의 변화가 이 재정적인 역풍을 이겨내고 디웨이브 퀀텀이라는 주가의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또 타이밍이냐? 왜 하필이라서 지금 또 하반기부터 양자 컴퓨터의 강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이런 모멘텀이 될 것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BSA라고 해가지고 어제 9월 9일이죠. 양자 정책 의제를 출시했어요. BSA라는 거는 비즈니스 소프트 얼라이언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뭐 어떤 이 업계 단체겠죠.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단체가 누구냐?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IBM, 그 다음에 뭐 오라클, 어도비 등 있는데 여기서 또 아까 제가 썸네일에 썼던 애플 역시도 여기에 속하게 돼요. 속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단체, 업계 단체에서 이런 어떤 정책 의제 출시는 향후 이 기업들의 로드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BSA에서 정책 의제로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양자 미래를 위해 국가 인프라 산업 및 기관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실행 가능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BSA 글로벌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이 양자 우월성이 기술 정책의 다음 분수령으로 다가옴에 따라 BSA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이제 양자 컴퓨팅의 뛰어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암호화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BSA 업계 이 단체들로 하여금 지금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라. 한마디로 이런 뉘앙스인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6가지 우선순위 조치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얘도 보다시피 양자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함께 투자하라.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가속화하자. 전략적 정부 검토를 수행하여 양자 발전을 채택하고 쭉쭉쭉. 그래서 양자 인력 이니시티브 수립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까 있던 게 핵심이죠.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포스트 퀀텀 암호화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전략 계획을 개발합니다. 안보 프레임워크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모든 여기서의 핵심도 결국에는 보안으로 넘어가는 분야라는 거예요. 양자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소프트웨어, IT 이런 것들이 뒤처질 수는 없다. 이 앞으로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안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애플이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BSA의 양자 정책 의제 출시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애플이 여기 투자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과거부터 애플은 뭐 하고 있었다. 애플은 이제 iMessage에 with 보다시피 함께 한다. 2024년 2월 21일입니다. 대규모 양자 보안 메시징의 새로운 기술 얘기하면서 이미 양자 관련되어 있는 보안에 대한 부분에 이미 투자를 작년부터 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번 이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의 이런 양자 정책 의제 출시와 함께 뭐에 대해 준비해라. 양자 우월 시대가 이제 온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대가 온다. 여기에 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보는 게 이번 발표가 이제 연구 주제를 넘어서 정책 차원의 핵심 의제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굉장히 달라지죠. 연구 차원이냐 정책 차원이냐는 굉장히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중 하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암호 체계의 전환. 양자 컴퓨터는 기존 공격기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포스트 양자 암호 기술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게 금융, 정부, 클라우드 등 전 산업 전반에 걸친 보안 인프라 재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 양자 보안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선 이번 로드맵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등 주요 국가가 이미 발표한 양자기술 전략과 맞물리면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BSA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가 아니면 이게 아니죠. 뭐라 했습니까? 이 특정 업계 단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양자 보안 산업과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향후 이런 흐름들이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 양자 보안 관련 섹터의 주식들의 강한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불렀던 양자 보안 섹터의 강한 상승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관련 수혜주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윙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 조금 하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일단 보다시피 제가 이 단기 스윙률이고요. 이 스윙반이 이제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다시피 매매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타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2주 내로 한 20% 이렇게 수익률을 챙기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최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전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2차 매도는. 욕심 낼 거 내고
내다 보면 또 수익률이 작아질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챙긴다라는 거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하더라도 짧게라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부분으로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CP 시스템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이제 40%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냐고 하면은, 자, 어제자 CP 시스템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상한가가 나와주고 갭이 떠져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이렇게 이거래일만 해도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말 보다시피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에 제가 CP 시스템 이제 신규 편입할 거다라고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려요, 영상을. 그러니까 이미 일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에 절대 못 살 수는 없겠죠. 특히나 8시 50분에 가격 전략 잡아볼게. 이거는 걔는 이제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그랬어요. 나오지만 키보드 맛이 가서. 그래서 50분 이후에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려요.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이거를 못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딩 해드리고 매도 전략도 언제 잡아드린다? 매도 전략도 다음날. 그러니까 늘 장전에 매도 사인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여기도 보다시피 18% 수익 구간에서 반매도 해라. 매도 전략도 장전에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그냥 걸어놓기만 하면 뭐한다? 알아서 다 매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를 기반으로서 2주 정도의 10에서 20% 수익을 보는 걸 목표로 가지고 가는 매매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포트는 몇 개? 포트는 10개 꾸립니다. 10개. 10개를 꾸리고 각 비중 10%씩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스윙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이거는 그냥 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구독 서비스고 스윙 매매 구독 링크는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으로 박아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